항전장치 임업 BK 시제기의 장차, 미 스텔스기와 유사 기능. 러시아가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T-50의 성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미 군사안보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T-50 제작사인 수호인은 T-50C 제기의 기체 내 다양한 장치들로부터 받는 데이터를 통합한 후 조종사가 관련 정보를 스크린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신형 통합 항전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호의 관계자는 이 항전 장치가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 확인한 후 이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을 추적해 조종사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점에서는 경진기인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1 래퍼와 F-35 라이트닝 E가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2004년 설계된 시스템을 대체하는 이 항전 장치를 통해 레이더, 내비게이션 통신 장비 등 예전에는 각각 다른 컴퓨터로 가동되던 모든 장치를 통합해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치를 통해 T-50의 전투 항전 장치를 완벽하게 통합 가동 하려면 아직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인 수호의 계열사 위에 이씨 측은 임업 BK가 러시아산 멀티코어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새로 개발한 실시간 가동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고등경제학원 산하 종합유럽국제문제연구소의 바실리카 신 선임 연구원은 이 항전 장치가 작동하면 T-50은 F-22나 F-35 처럼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기동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T-50은 스텔스 전투기 성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실전 배치도 되지 않아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카신 연구원은 이어 이 항전 장치가 수-30과 수-35 등 노후화된 전투기에 도궁극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국방차관은 2월 러시아 언론과의 회견에서 T-50의 완벽한 성능 확보를 위해 우선 다양한 시험 비행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T-50의 실전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리소프 차관은 운영평가서를 가진 상황에서 제한적인 대수의 T-50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전투기가 실제로 어떻게 가동하는지를 더 지켜보고 보완할 것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배치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T-50의 배치를 내년 이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러시아는 2010년 T-50 첫 번째 모델의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 전투기를 추가 생산해 계속 시험 비행을 해왔다. 1인 승인 T-50은 최대 마하 2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최대 항속 거리도 5,500km나 된다. 주요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 비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KH 38m 공대지 미사일 KH-35 공대함 미사일 등을 장착한다. 블랙 이글스의 주력기 T-50 골든 이글 고등 훈련기 0 들어가며 T-50 골든 이글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개발 초음속 고등 훈련기로 골든 이글이라는 애칭은
검독 수리에서 따왔다고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입안된 두 번째 항공기 제작 프로젝트 로케이티 X2 사업을 통해 록히드 마틴과 카이의 공동 개발로 이루어진 기체이다. 기본 원형으론 F-16을 사용했으며 사용하는 엔진은 팟-18에서 사용하는 F-400를 개량했다. 1989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처음으로 제안하여 1990년에 삼성항공 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체계 개발은 1997년 10월 재개되었다. 2000년에 상세 설계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다. 2000년 2월 KT-X2에 대한 명칭이 T-50으로 결정되고 2001년 10월 31일에 1호시 제기가 출고되었으며 2005년 10월부터 양산이 시작되었다. 2005년 12월에 1호기가 납품을 시작했다. 최초 계획 자체는 마음속 고등 훈련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지만 FP 사업의 절충교역으로 록히드 마틴의 공군 관계자와 삼성항공 기술자 등이 가서 교육을 받으며 탐색 개발을 진행하던 도중 미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의료구 성능이 기동성이 뛰어난 초음속기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골든 이글 팀은 미 공군의 작전 운용 성능에 맞춰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면 준비된 고등훈련기로서 미 공군에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덤으로 적은 비용으로 경전투기로 개조하여 공군의 F와 같은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골든 이글 팀은 록히드 마틴 측의 의견을 묻고 공동 개발을 제안을 했고, 록히드 마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사업 과정에서 카이와 록히드 마틴이 개발의 주체가 되어 지금 우리가 아는 T-50의 형태로 점차 개발이 진행된다. 록히드 마틴의 에드 연구원들이 가서 개발을 배워왔고, 이후 사업 성과, 원가 절약 등을 위해 록히드 마틴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상당 부분의 부품과 엔진을 기성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원가와 개발비 절감을 이뤄냈다. 그러나 반작용으로 록히드 마틴의 목소리도 커진 편으로 록히드 마틴은 T-50 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인 한편으로 T-50의 제작 일감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가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록히드 마틴이 제작하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싸 지기 때문에 군과 카이는 이것 때문에 T-50의 주의 제작권을 록히드 마틴에게 돈을 주고 다시 가져오기도 했다. 1. 재원 전장 13.16m, 기폭 9.46m, 기고 4.94m, 엔진 F404, G200이 최대 속도 마하 1.5, 실용 상승 굿 52.2km, 추력 17,700파운드, T-50 기본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이 바리에이션 T-50 고등훈련기, T-50B 특수 비행기, T-50 기본 형상의 특수 비행 장비를 추가한 기종으로 블랙이 그래서 운용한다. 스모크 분사 장치, 핀 카메라, 이미지 레코더, 비스 BL 라이트, 그외 T-50 전술 이문기, T-50 기본 형상의 전술 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든 기종이다. 20mm 내장형 기총 공대공 에임9, 공대지 어금 65,
MK 82, 12호 58, 구두 33. 레이더 파우시 경공격기. 파우시 기본 형상의 공격 능력을 확장한 기종으로 T-50V. 바리에이션 중에서 유일하게 해외 수출되었다. 레이더 탐지 범위 확장 전술 데이터 링크 능력 부여. 정밀도 폭탄 투하 능력 부여 자체 보호 능력 부여. 야간 임무 수행 능력 부여 3 운영국.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국, 페루, 칠레 1. 그 외 UAE,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 국가에서 도입을 시도했지만 탈락했다.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으로 T-50은 대략 대당 2,500만 달러인데 이는 경쟁기인 M346뿐만 아니라 러시아제 예130과 중국의 L15의 대당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다. 실제 중국이 만드는 러급 전투기인 FC-1이 2천만 달러가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T-50의 가격 경쟁력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훈련기를 원하는 나라들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훈련기에서 기대하는 성능이 다르다는 것인데 T-50은 전체적인 성능은 좋은데 초음속 기능과 경공격기 임무를 위해 과하게 가격이 나가며 그 가격을 감소하고 구매하려고 하면 그때는 공중급유 기능과 훈련용 시스템의 부재가 발을 잡는다. T-50 연유 내시경 전투기로 서해 사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기체. 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 기체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어필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2013년 기준으로 구매국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이 각각 자국 내에 반군 세력이 존재하고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 때문에 적당한 성능의 전투기를 구매하긴 해야 하지만 자금 또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T-50이 적합하지만 훈련 기능에 집중한 기체를 원하는 나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전투기로는 적절하니 저렴한 가격일지 몰라도 훈련기로서는 너무나도 비싸다. 운전을 배우기 위해 페라리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이것으로 두고 마치 니드치크 폴란드 국방 차관이 일침을 놓기도 했다. 기타 최근 F 복자형의 추락 사고가 잦아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 복자 훈련용으로 너무 사용하다 보니 노후 기체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 라고 한다. T-52 빨리 양산되면 더 이상 노후 기체로 인해 사고가 줄어들어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T-50의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2012년 11월 15일 강원도 횡성에 공군 고개 비행팀인 블랙 이글스의 T-50P가 이륙 직후 추락하였다. 사고 조사 결과 비행 지역 컴퓨터의 작동을 임시로 막아두는 전선을 정비를 위에 꽂아 두었다가 제거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장치는 T-50의 정비를 위해 기수 앞부분의 점검창을 열고 꽂는 장치인데 해당 정비사 및 감독관이 컷이 제거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점검창을 닫은 것이었다. 결국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비사가 이 배선을 뽑지 않은 것을 지휘 개통을 통해 자인하였고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 해당 부대 준위는
자살하기까지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륙전에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여보고 거기에 따라 꼬리, 날개가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지만 T-50을 비롯한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랜딩 기어가 땅에다 있는 동안은 조종사의 명령, 이 비행 지역 컴퓨터를 거치지 않는다. 즉 조종관을 당기면 그 전기 신호는 바로 꼬리 날개로 전달되어 꼬리, 날개를 움직이는 셈이다. 물론 비행 지역 컴퓨터도 이륙 전에 점검해야 하므로 자체 점검 모드가 있으나 이렇게 억지로 우회 차단 패선을 꽂아놓은 것까지는 잡아내지 못한다. 마치며 고대전이든 현대전이든 전쟁의 마지막은 언제나 육군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대전쟁의 주역은 육군이 아닌 공군으로서 대한민국은 이를 너무 늦게 깨닫고 때늦은 투자를 시도했지만 주변국에서 이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는 시기에 쓸만한 전투기 한 대도 제작을 못하고 있다 때문에 언론에